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 예,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마이크 키는 걸 잊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카메라가 켜지지 않아가지고요.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분명히 켰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건지 계속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쩔쩔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가 겨우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마이크를 제가 안 켰네요. 정신 없다 보니까 마이크 키는 거를 제가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벌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10시 55분부터 준비를 55분에 방송을 출발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 때보다 거의 1시간 가까이나 늦어지게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최근에 좀 더 나은 방송 여건을 좀 만들어 볼 거라고 장비를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봤더니 이게 안 건드릴 걸 괜히 건드렸는지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이 지금 잘 원활하게 준비가 안 됐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흰둥이님, 그 다음에 서윤이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금말자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정원님, 장용진 기자님 뗐지라고 하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국뽕이가 들어왔나요? 예, 국뽕이, 들어왔으면은, 들어왔다고,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순욱이님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임정서철이님 오셨고요. 소리별님, 함께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황님, 들어오셨네요. 자, 출발이 늦었으니까요. 빨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사실 오늘 되게 준비를 나름 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었는데, 참 늦게 되고 이 장비가 애를 먹이는 바람에 조금 햇빛바람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에게 참교육당한 미디어 오늘 기자입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고 하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배경이 또 너무 흐릿하게 나오나요? 네. 이 뭐가 또 지금 장비에 문제가 좀 있네요. 자, 미디어 오늘 기자가 오늘 이재명 의원에게 참교육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글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물어본 게 아니라 좀 무식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덕분에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쿠사리를 먹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이재명에게 참교육당한 미디어 오늘 기자라고 준비한 거는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미디어 오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만했어요. 정말 그럴만했던 것이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어봤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참교육당하는 게 당연했는지도 몰라요. 자,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에게 참교육당한 미디어 오늘 기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오늘 굳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본격적인 본론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예요.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그거 누가 그래요? 유동규가 그래요? 유동규가 저한테 직접 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미디어 오늘 기자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수사는요, 공소장이 나오기 전까지가 수사죠. 공소장이 나오면은 이미 수사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끝났고 그것이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검찰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 대표는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오늘 기자는 동문서답을 한 거죠.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는 할 수 있지. 근데 공소장이 나왔잖아. 수사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미디어 오늘 기자라면서 저 정도도 모를까? 더군다나 꽤 고참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대북 송금 조작극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 대북 송금 조작극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어제와 오늘 사이에 TV를 보신 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JTBC 보도부터 해가지고 김성태, 그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겨서 아니 참 조작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하지. 아니 대선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그 왜? 그러면 북한 애들이 그 돈 받고 선거운동이라도 해준대? 뭘 해준대? 아니 이재명의 대선을 겨냥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그 뭐 하려고? 왜 보내는데? 북한 애들이 왜 이재명 선거운동 해준대? 어떤 걸로 선거운동 해준대? 예?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죠. 예. 사실 선거 시즌에는 북한은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 뭐라고 액션을 하는 순간 전부 다 마이너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진보진영 입장에서는 북한은 선거 기간 동안은 이따먹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아요. 북한이 지들 딴에는 잘하려고 그랬든 안 좋으려고 했든 하여튼 북한이 움직이는 순간에 어떻게 움직였든 간에 움직이기만 하면은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마이너스야. 무조건 표가 마이너스야. 근데 북한에 돈을 줘가면서 어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조작극이 드디어 검찰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얘기는 검찰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대북 송금 조작극까지 하느냐? 라는 얘기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무 예상을 안 빗나가니까 조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우리 경제 성장과 경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졌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뒤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꾸준히 일본보다는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3%, 4%,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우리는 3% 성장을 꾸준히 해왔고요. 못해도 2.5% 성장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 성장을 못한 거는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25년 만에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왔다 이겁니다. 언제? 올해 2023년.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처럼 20년 장기 불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제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일본하고 동일한 경제 정책을 쓰면은 일본과 똑같은 루트를 밟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따라 배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일본의 저성장, 20년 장기 불황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의 붕괴. 일본은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주던 중산층이 붕괴한 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자, 드디어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건 물론이고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게 생겼다. 자, 20년 전에 소니니 미쓰비시니 전 세계를 주로 잡는 파나소닉, 산요 이런 애들이 전 세계의 가전 시장을 주름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년 사이에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삼성과 LG는 산요, 소니와 같은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의 깊은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다 좀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 암울함을 뚫을 수 있는 거는 뭐다?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자, 흰둥이님 속 터져요. 예, 그렇습니다. 은희사랑님, 이 정권은 저걸 1년도 안 돼서 해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적인 선진국, 자고 났더니 선진국이 돼 있네 였는데 이제는 뭐다? 눈을 뜨니 후진국이 돼 있는 거죠. 선진국으로 살았던 5년이 정말 한여름밤의 꿈같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방역 선진국, 방역 우등생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자, 장수진님, 아침에는 유공, 저녁에는 장용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녁에 유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엔젤 H 민님, 소상공인인데 너무 힘드네요.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난방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난방비, 전기료. 아무래도 난방이나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또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써야 되는 비용이 갑자기 2배, 3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보통 한 5, 60만 원 정도 들였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 200만 원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 지금 하우스에서 딸기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이 하우스 딸기 지으시는 분들은 난방을 빵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던 난방비가 지금 300만 원이 나왔다.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